수도권 대형 베이커리, 카페 25곳을 조사한 결과 무려 44%에 달하는 11곳이 상속세를 피하기 위한 위장 사업장으로 확인됐습니다. 국세청의 현장 실태조사 결과입니다. 300억 원짜리 땅을 자녀에게 물려주면서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을 수 있는 합법적 탈세, 이른바 가업상속공제의 민낯이 드러났습니다. 오늘의 경제 이야기 시작합니다. 먼저 용어부터 짚고 넘어갑니다. 가업상속공제입니다. 수십 년간 고도의 기술력을 쌓아온 뿌리 중소기업이나 때를 이어온 100년 전통의 노포가 부모의 사망 이후 상속세 폭탄을 맞고 문을 닫는 비극을 막기 위한 국가적 보호장치입니다. 부모가 10년 이상 운영한 기업을 자녀가 물려받아 일정 기간 계속 경영하면 상속 재산 중 최대 600억 원까지 세금을 깎아줍니다. 우리나라의 최고 상속세율이 50%에 달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파격적인 혜택입니다. 문제는 이 막대한 세제 혜택이 엉뚱한 곳으로 흘러갔다는 점입니다. 기술 전수나 고용 창출이라는 국가 경제적 목적은 잊혀지고 오직 수백억 원대 부동산을 세금 한 푼 없이 자녀에게 물려주기 위한 부자들의 우회로로 변질됐습니다. 평범한 직장인은 유리 지갑에서 가릴 틈도 없이 세금을 뜯기는 반면 고액 자산가들은 제도의 허점을 파고들어 수백억 원의 세금을 지워버리고 있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꼼수가 대형 베이커리 카페입니다. 자산가들은 수도권 외곽의 노른자위 땅을 매입합니다. 그곳에 화려한 대형 카페를 짓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업종 등록을 커피 전문점이 아니라 제과점업으로 등록합니다. 현행 세법상 일반 커피 전문점은 가업상속공제 대상이 아니지만 제과점업은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숙련된 제빵 기술을 이어가라는 정부의 배려인데 자산가들은 이 점을 정확히 노렸습니다. 국세청 조사 결과는 충격적입니다. 제과점업으로 사업자를 등록해놓고 실제로는 제빵 시설조차 없는 곳이 수두룩했습니다. 빵은 매장 내 오븐에서 굽지 않습니다. 대형마트나 외부 공장에서 완제품 빵을 사다 진열만 해놓고 팝니다. 매출의 대부분은 빵이 아닌 커피와 20종이 넘는 다양한 음료에서 나옵니다. 사실상 커피 전문점입니다. 하지만 서류상 제과점이기 때문에 상속세 면제 혜택을 당당히 받습니다. 부모 명의로 10년을 버티고 자녀에게 물려줍니다. 자녀가 5년만 그 가게의 간판을 유지하면 300억 원대의 토지와 건물이 온전히 세습됩니다. 심지어 공제를 최대한 받기 위해 카페 옆에 있는 본인들의 사적인 주택 공간까지 사업장에 포함시켜 등록한 사례도 적발됐습니다. 베이커리 카페보다 더 심각하고 기형적인 형태는 바로 주차장 운영업입니다. 주차장은 건물이나 복잡한 영업시설조차 필요 없습니다. 보유한 빈 땅에 선만 그어놓고 요금 정산용 차단기 하나 설치하면 끝입니다. 대를 이어 전수할 고도의 기술도 경영 노하우도 애초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2020년 주차장업이 가업상속공제 대상에 편입됐는데 그 직후 수도권에만 무려 761개의 사설 주차장이 우후죽순 생겨났습니다. 전체 사설 주차장의 절반이 넘는 수치입니다. 이들의 실제 운영 실태는 어떨까요? 국세청이 215개를 표본 조사한 결과 10곳 중 6곳에 달하는 57.7%는 연간 수입이 100만 원도 되지 않았습니다. 한 달 수입이 10만 원도 안 된다는 뜻입니다. 94%의 업체는 직원을 단 한 명도 고용하지 않았습니다. 실제 영업도 없고 일자리 창출도 없는 곳을 가업이라 부를 수는 없습니다. 그저 땅을 놀리면서 상속세 공제 시간만 채우는 부동산 알박기에 불과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이 실태를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주차장이 어떻게 가업이냐며 국가제도는 최소한의 합리성이 있어야 한다고 직격했습니다. 부동산 500억 원어치를 보유한 사람이 주차장을 만들어 10년만 지나면 세금 없이 물려주는 구조라면 정직하게 세금 내는 사람만 바보가 된다는 날선 비판입니다. 뒤늦게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한 재정경제부와 국세청은 대대적인 제도 수술을 예고했습니다. 2026년 세법 개정안을 통해 가업상속공제의 문턱을 대폭 높이고 꼼수 업종을 철저히 솎아내기로 했습니다. 첫째, 무늬만 제과점은 즉각 퇴출당합니다. 빵을 매장에서 직접 제조하지 않는 베이커리 카페는 공제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됩니다. 빵 매출 비율도 전체 매출의 절반을 넘어야 하는 등 깐깐한 기준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둘째, 주차장업 역시 혜택 대상에서 즉각 삭제됩니다. 셋째, 공제 혜택을 받는 토지의 범위를 대폭 축소합니다. 그리고 넷째, 가장 핵심적인 변화는 바로 시간입니다. 부모가 기업을 운영해야 하는 최소 경영기간을 현행 10년에서 대폭 늘립니다. 자녀가 물려받은 후 사업을 의무적으로 유지해야 하는 사후 관리기간 역시 5년에서 10년으로 상향 조정합니다. 10년 잠깐 운영한 것을 역사 깊은 가업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단호한 조치입니다. 만약 바뀐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유예받았던 수백억 원의 상속세를 이자까지 쳐서 토해내야 합니다. 이미 꼼수로 창업해 시간을 때우고 있던 자산가들의 절세 시나리오는 완전히 붕괴됐습니다. 변경된 기준에 맞춰 제빵시설을 들이고 그 시점부터 다시 10년을 채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조세제도의 생명은 형평성과 공정성입니다. 땀 흘려 일하는 대다수의 국민이 정직하게 납세의 의무를 다할 때 소수의 자산가들이 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해 부를 무상으로 세습하는 구조는 국가 시스템의 신뢰를 무너뜨립니다. 가업상속공제가 부의 편법 대물림이라는 오명을 벗고 진정한 의미의 기술, 강소기업을 육성하는 본연의 역할로 돌아갈 수 있을지 철저히 지켜보아야 하겠습니다. 오늘의 경제 이야기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경제 이야기가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저희는 내일도 여러분이 꼭 알아야 할 경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